제가 이 영상 스크립트를 쓰기 전에 너튜브에 위대한 한글이라고 검색을 해봤어요. 쇼츠 빼고 본편 영상만 200여 개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잘생긴 차은우라고 검색을 해봤어요. 쇼츠 빼고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는 영상 빼고 본편 영상만 40여 개 정도 나왔어요. 이제 여러분이 대학교 앞에서 자취하는 대학생이라고 해볼 거고요. 방이 하나 남아서 월세를 나눠서 낼 룸메이트를 구했는데 룸메이트로 차은우가 들어오게 되었다고도 해볼게요. 알고 보니 과도 같은 과라서 듣는 수업도 거의 같고 그러다 보니 시간 될 때 밥도 먹고 술도 먹고 한다고 하면 여성분들은 여성분들대로 남성분들은 남성분들대로 엄청난 충격과 임팩트가 있는 순간순간을 보내게 되겠죠. 방학 때 집에 가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너튜브의 기준에 따르면 우리는 지금 상상한 짜릿함의 5배를 매일 느끼고 살아야 돼요. 매일매일 한글과 붙어서 사니까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2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언어, 그중에서 특히 모국어는 사람들의 무의식에 자리 잡고 기능합니다. 무의식이라는 뜻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지하지 못한다는 뜻이니까 한글이 차은우 5배인 것을 모르고 살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한글을 그냥 엄청난 천재가 만든 엄청난 발명품 정도로만 알고 있어서 이 엄청난 것이 한국어의 현재 진행형으로 끼치고 있는 엄청난 영향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들은 적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너튜브에 나오는 위대한 한글의 영상 대부분이요, 창제 당시의 상황과 창작자의 천재성, 현대의 천재들이 과거의 천재에게 보내는 존경, 대체로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해서요, 막상 이 특수한 발명품이 한국어에게 지금 현재 얼마나 특수한 환경을 부여했는지, 그로 인해 지금 현재 우리가 겪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을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대단한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하니 대단하다 이상의 감상을 갖기 힘들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차은우님과 룸메이트를 해본 적이 없어서 정확히 5배인지는 모르겠지만 영어를 써야 하는 모든 활동에서 킹갓 세종대왕님을 외치는 때가 많아요. 짜릿하고 최고고 매일 새롭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영상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모국어는 사람들의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다고 했죠. 이를 의식으로 끌어올려서 살펴보기 위해서 저는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며 겪는 첫 번째 고통은 시간이라고 해요. 4시 30분. 이게 왜 고통이냐 하면요. 4시 30분도 아니고요. 4시 30분도 아니고요. 4시 30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숫자를 세는 방법이 2가지 있죠. 하나, 둘, 셋, 넷과 1, 2, 3, 4요. 이 하나, 둘, 셋, 넷을 고유어라고 부르고요. 1, 2, 3, 4를 한자어라고 부릅니다. 말과 글자 중에서는 말이 먼저죠. 고양이도 고양이 언어가 있고 돌고래도 돌고래 언어가 있고 먼 바다에 사는 돌고래들이나 다른 무리에 속한 돌고래들은 위험이나 먹이, 이동 등 기본적인 의미는 공유되지만 음의 높낮이나 길이, 반복, 리듬 등이 다르게 발달한대요. 마치 사투리 같죠? 동물들도 이런데 사람은 어디서 모여서 살기만 하면 말이 태어날 거예요. 현재 언어는 약 7천여 개 정도가 있다고 해요. 반면 문자는요, 굉장히 차원이 높은 인지작용으로 설계를 하고요. 설계를 했다고 해도 이 문자를 나 혼자 쓰면 그림과 다를 바가 없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이 문자를 가르쳐야 하고, 그리고 이 문자를 배우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 이것을 위해서 기록 매체도 필요했어요. 엄청난 인력과 엄청난 비용이 드는 일이죠. 그래서 지금 문자는 30여 종밖에 안 되고 사라진 문자를 다 합쳐도 40여 종 정도래요. 그래서 대부분의 민족은 말은 있는데 문자가 없는 상태로 살다가 어느 나라에서 엄청난 인력과 비용을 들여서 발달시키고 유지시킨 문자를 가져다가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영어도 처음에는 문자가 없다가요, 라틴 문자를 가져다가 썼어요. 영어에서 섬을 뜻하는 아일랜드에 실제 발음이 나지 않는 s가 들어가 있는 것도 라틴어에서 문자를 가져올 때 인솔라에서 가져왔기 때문이에요. 문자를 그대로 갖고 와서 s는 있는데 원래 섬을 뜻하는 발음을 할 때는 s가 없었어요.
말로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아일랜드인데 문자를 가져오면서 발음나지 않는 철자들이 추가가 된 거죠. 영어에서 말하는 묵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형태의 것들이 많아요. 동아시아의 많은 나라들도 각각 자신의 말은 있었는데 문자가 없다가 중국의 한자를 문자로 차용했어요. 그리고 같은 문제를 겪었죠. 자기네 말이 있는데 이것을 표현하기 위한 전용 문자가 아니니까요. 이 둘이 합쳐지면 엄청난 진통을 겪고 이는 언어 사용자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줘요. 이 불편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말과 글자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서 계속 변형이 일어납니다. 한국도 이런 불편함을 겪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두, 향찰, 격서법 등을 쓰다가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만드셨어요. 한글은 한국어에 맞춰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국어의 모든 말을 글자로 표현할 수 있었죠. 이렇게 우리가 쓰던 말을 그대로 한글로 표현한 언어를 고유어라고 합니다.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말을 만들고 나니까 한자 소리도 한글로 적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를 한자어라고 합니다. 4시 30분에서요. 네가 고유어고요. 시 30분 이 한자어입니다. 일단 고유어와 빌려온 언어가 공존하는 것도 드문 일인데요. 없지는 않아요. 일본어도 히라가나, 가타가나, 가나와 한자어가 공존하죠. 대신 가나로만 말을 하면 말이 엄청 길어지고요. 겹치는 의미가 너무 많아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요. 반면 한국어는 고유어와 한자어가 완전히 따로 기능할 수 있으면서요. 고유어가 조금 길어지기는 하지만 사용에 무리가 있을 정도는 아니고 무엇보다 의미를 전달하는 것에 지장이 없는 세계 유일의 언어예요. 흡연 금지, 담배 피지 마세요 처럼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독립된 두 개의 언어를 한 문장에서 쓰고 있는 거죠. 외국인 입장에서는 배워야 하는 언어가 두 개인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은 하나도 모르겠다가 아니고 1도 모르겠다가 되는 거고요. 이제 4시 30분을 넣어서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내가 4시 30분에 올게. 가 조사고요. 가 종결어미인데 이런 조사 시스템을 가진 언어를 교차어라고 부릅니다. 역시 한국 말고도 교차어를 쓰는 나라들 많아요. 알타이, 우랄 계열, 그러니까 동북아시아 계열의 언어는 교차어거나 교차어의 성격을 띠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차어는 조사가 붙음으로써 주어나 목적어 등의 관계를 분명하게 만드는 용도가 주 사용 목적이에요. 반면 한국어에서 사용되는 교차어는요, 수단이 아니고 목적입니다. 내가 4시 30분에 올게와 나는 4시 30분에 올게는 조사만 변화한 것 치고는 전체 문장의 맥락이 굉장히 심하게 변해요. 전 세계에서 교차어를 이렇게 극단적으로 심하게 쓰는 언어는 한국어밖에 없어요. 그냥 한국어처럼 교차어를 쓰는 나라가 있다고 하면 이것 하나만으로도 그 언어의 특징이 규정지어질 정도니까 교차어도 하나의 언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실제로 고유어와 한자어는 어느 정도 아는데 이 조사 사용, 종결 어미 사용, 교차어 사용이 너무 힘들어서 한국어를 포기하는 외국인들이 엄청 많아요. 자, 이것으로 한국어는 두 개의 독자적인 언어와 한 개의 독자적인 언어에 준하는 언어를 쓰는 언어가 되었어요. 계속 가볼게요. 아버지께서 4시 30분에 오신대요. 여기에 붙은 깨서와 신을 우리는 높임법이라고 부르죠. 공손하게 말할 때 쓰는 단어와 비공손일 때 쓰는 단어를 구분하는 언어들은 역시 꽤 많아요. 독일어로 너를 du, 당신을 sie라고 하는데 어디까지나 서로의 배분 차이가 아니라 공손, 비공손의 차이라서 나보다 아랫사람한테 말할 때 공손하게 말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래서 직장이나 공식 상황에서는 그냥 다 sie를 쓰는 것이 안전하다고 독일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어의 높임법은 문법으로 서로의 배분에 따라서 말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공손, 비공손 시스템에서는 적당히 공손하게 말하면 되는데 우리는 서로의 위치를 반드시 알아야 예의에서 벗어나지 않는 언어 생활이 가능해요. 심지어 영어는 독일어나 프랑스어와는 달리 대명사 자체로도 공손, 비공손이 없어요. 다 유죠. 그래서 영어 사용자의 뇌에는 상대방과 나의 위치를 언어 사용 전에 먼저 파악하는 기능 자체가 없는 것을 떠나서 이 사람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게다가 한국어의 높임법은요, 실제 나와 문장 속의 인물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문장 속의 인물과 이것을 듣는 사람 간의 관계도 고려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를 권장이 아니라 문법으로 규정해 놨어요.
이렇게까지 되어 있는 언어는 역시 한국어가 유일해요. 예를 들면 아버지께서 4시 30분에 오신대요를 할아버지에게 이야기할 경우 아버지는 할아버지보다 높은 배분이 아니니까 깨서를 빼고 가를 넣어서 아버지가 4시 30분에 오신대요라고 해야 맞아요. 아버지에 대한 존대 깨서를 눌러서 가로 만들었다고 해서 압존법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문법적으로는 맞는데 아버지는 할아버지보다 배분이 낮지 나보다는 배분이 높으니까 아버지가 4시 30분에 오신대요는 내가 아버지 가라고 부른 느낌이 강하게 남아요. 그래서 전통 규범적으로 문장을 만들면 할아버지의 가장 높은 배분을 유지하면서도 나와 아버지의 배분을 나타내는 단어를 붙여서 하세요를 붙여서 아버지가 4시 30분에 오신다고 하세요 라고 하게 되어 있어요. 일본어도 높임법이 엄청나게 발달해 있긴 하지만 종결을 어떻게 할지는 선택이고요. 할아버지한테 말할 때도 아버지께서를 아버지 가로 바꾸지 않아도 돼요. 아버지께서 4시 30분에 오신대요를 할아버지한테 그대로 말해도 된다는 거죠. 교차거 때와 마찬가지로 이 정도의 극한 높임법 체계를 쓰는 언어가 있다면 이 특이성 하나만으로도 그 언어를 구분짓는 특성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고유어, 한자어, 교차거, 높임법을 제가 보는 방식대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핸드폰을 켜서 지도를 보고요. 식당, 카페, 음식점, 주유소 등을 찾을 수 있는 이유는 GPS 때문입니다. GPS는 Global Positioning System의 약자로 미국이 만든 위성 기반 위치 측정 시스템입니다. 위성과 휴대폰이요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걸리는 시간의 차이로 거리를 계산해요. 근데 위성이 하나면 위성이랑 신호를 주고받은 핸드폰이 이 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는데 위치를 모르겠죠. 위성을 하나 더 등장시켜 봅시다. 핸드폰과 이 두 위성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면 위치가 좁혀지겠죠. 여기 이 두 지점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여전히 특정이 안 되어서 위성이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위성이 3개면 위치가 특정이 돼요. 그런데 위성은 저 멀리 우주에 있고 핸드폰은 지상에 있으니까 고저차를 보정해줘야 되고 이를 위한 위성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GPS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4개의 위성이 필요하죠. 그리고 제 눈에는 한국어가 GPS 시스템으로 보여요. 여기 이 3개의 위성이 한국어의 고유어, 한자어, 교차거 시스템이고 높이를 보정해주는 이 위성이 한국어의 높임법으로 보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는 지금이라는 한자어와 바로라는 고유어의 조합, 시작이라는 한자어와 하라는 고유어의 조합이 동일한 의미를 더블 체크해요. 그리고 제가의 조사 가 덕분에 이 제가는 문장에서 위치가 어디에 있든 문장 안에서 의미적인 위치가 고정됩니다. 그리고 제와 씁니다 덕분에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감정적으로 정확한 포지션에서 의미 전달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한국어를 쓰는 한국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초정밀 GPS 내비게이션을 쓰고 있는 셈이에요. 이 내비게이션의 의미 배달 시스템은요. 건물 앞도 아니고 집 앞도 아니고 내 방 책상도 아니고 그 책상을 황금 비율 1대 1.618로 나누는 그 지점의 의미를 놓아서 내 마음 바로 앞에 의미를 가져다 놓습니다. 이런 한국어 내비게이션에 비하면 다른 나라의 언어 시스템은요. GPS 이전,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처럼 생겼고 내비게이션처럼 작동은 하는데 직접 측량된 데이터와 사진을 모아서 만든 내비라서요. 목적지 부근 50m에 도착하면 안내를 종료합니다. 내비가 종료되었으니까 여기서부터는 목적지까지 알아서 찾아가야 돼요. 도착지 부근에 대한 질이나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한 추가 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것이 없다면 정말 많이 헤매도 도착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내비게이션을 쓰는 사람들은 전부 익숙해요. 이 사람들한테는 이게 정상이에요. 킹갓 세종대왕님이 만드신 세계에서 유일하게 GPS로 작동하는 내비가 비정상이에요. 그 외의 언어들은 다 똑같죠. 목적지 부근 50m에 도착하고 종료하나 40m 부근에서 종료하나 일단 도착하기 전에 종료되는 건 마찬가지고 거기서부터는 알아서 찾아가는 과정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GPS 내비를 쓰다가 목적지 50m 부근에서 안내를 종료하는 내비를 쓰게 되었을 경우
즉 한국어 사용자가 외국어를 사용할 경우입니다. 외국어 내비게이션은 목적지 50m 부근에 도착하였습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라는 멘트를 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는 영어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마트로 입력을 했고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종료했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근처에 마트가 없어요. 어리둥절해서 영어 내비게이션 쓰는 원어민들을 봤더니 저 사람들은 그 내비게이션으로 마트에 잘 찾아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안내 음성도 없고 언어 내비게이션은 무의식에 인스톨이 되니까 이게 내비게이션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라고는 상상을 못해요. 그러면 마트에 못 찾아온 건 내 잘못이죠. 내가 실수로 목적지를 잘못 입력했거나 입력어를 덜 넣었거나 혹은 내비게이션에 내가 못 쓰는 기능이 있나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내가 더 잘해야, 내가 영어 문법을 더 많이 알고 내가 단어를 더 많이 알아야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노력이나 방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어 사용자에게 높임법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것처럼 한국어 사용자에게는 언어가 목적지 50m 부근에서 안내를 종료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스스로 찾아간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현재 영어가 세계 공용어고 제가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만난 사람들 중에는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데 영어를 잘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같이 여행을 하게 된 외국 사람들한테 여행하는 동안 영어를 가르치게 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1주, 2주 얼마 안 되는 기간이지만 저는 이제 그 개인에게 맞는 커리큘럼을 만들어주고 싶으니까 항상 물어봐요. 영어 왜 배우세요? 어느 수준까지 배우고 싶으세요? 물어보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과 달리요. 유일하게 한국 사람만 말하는 영어 배우고 싶은 이유가 하나 있어요. 영어 왜 배우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영어에 한이 맺혀서 영어를 잘하고 싶어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 유일합니다. 물론 다른 나라 사람들도 그때 내가 영어를 조금만 잘했으면 그 친구랑 결혼했을지도 모른다처럼 농담으로는 많이 써요. 근데 진지하게 영어가 한이 되어서 죽기 전에 이 한을 풀고 싶은 게 영어를 배우는 목적이라고는 대답하지 않아요. 한이라는 것은 억울함과 슬픔이에요. 그것도 긴 시간을 거쳐서 형성된 것을 한이라 해요. 그래서 한이 맺히다 같은 표현을 쓰죠. 우리는 보통 언제 억울하죠? 내가 별로 노력 안 했는데 성과도 안 좋아 라고 했을 땐 억울하지 않겠죠. 최선을 다해서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는데도 원하는 것 근처에도 못 갈 때 우리는 억울하고 슬퍼요. 그리고 이 노력을 심지어 오래 했는데도 원하는 곳 근처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이 감정들이 맺혀서 한이 됩니다. 엄청난 노력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해 원통한 영어 괴담. 정말 너무너무 많아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려야 하나 하루 동안 고민이 될 지경이었는데요. 그 중에 수십 년의 세월을 사이에 두었지만 기승전결이 완전히 같은 오싹오싹한 이야기 2개를 골라보았어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영어 단어 22,000개를 외운 사람을 2명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외우고 있는 영어 단어가 22,000개가 아니고 영어 단어 22,000개를 외우려고 시도를 한 사람, 그리고 그것에 성공을 한 사람 2명에 관한 이야기예요. 한 명은 고등학생이었는데 수능으로 치면 상위 0.1% 안에 문안이 들어가고 영어도 1등급이 나오는데 시험용 영어 말고 진짜 영어 실력을 기르고 싶어 했고 그래서 영단어 22,000개 외우기에 돌입했어요. 다른 과목 거의 안 보고 영어 단어만 암기해서 22,000개를 외우는데 1년 정도가 걸렸는데 전보다 나아지기는 했는데 원하는 지점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더래요. 내가 단어가 체화가 덜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고요. 다시 1년을 들여서 22,000개를 외웠다고 해요. 그랬는데 1년 전이랑 거의 비슷하더래요. 너무 억울하고 너무 슬퍼서 이 친구는 이후로 영어 공부를 포기합니다. 문과였는데 영어를 포기하고 나니까 다른 과목도 떨어져서 상위 5%로 수능을 마무리했어요. 다른 한 분은 대기업 임원이셨는데 입사할 때 영어 성적 필요하고 회사 생활하면서도 필요하고 그래서 굳이 분류를 하자면 영어를 잘하는 편에 속했는데 역시 시험용 영어 말고 진짜 영어 실력을 기르고 싶어 하셨고 그래서 영단어 22,000개 외우기에 돌입합니다. 필요한 업무 외에 모든 시간을 영어 단어 외우기에 투입했는데 이분도 22,000개를 외우는데 1년 정도가 걸렸다고 하고 역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1년을 더 부어서 22,000개를 2번 외웠는데 역시 1년 전이랑 차이를 잘 모르겠더래요. 역시 억울하고 슬퍼서 그 이후로 영어는 거들떠도 보지 않게 되더래요. 이분 말씀이 자기는 60평생 남들이 방법이 없다고 할 때에도 어떻게든 방법을 만들어서 성과를 내고 이 자리까지 왔는데
내가 이렇게 노력한 것 중에 이렇게까지 성과가 없는 것은 영어가 유일해서 한으로 남았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영어 단어 220개도 아니고 2200개도 아니고 22,000개를 외우겠다는 발상 자체로 이 두 분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1년을 들여서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포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뭔가 빠뜨렸거나 뭔가 무르익지 않아서 이것이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같은 과정을 1년 더 부은 그 지점에서 이분들은 학습력, 암기력, 실행력, 지구력, 문제 해결 능력, 멘탈 관리 이게 모두 상을 찍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육각형 휴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의 실패는 지능이나 노력의 문제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 때문이었을까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텐데 여기서는 결론만 좀 말씀드리면 often 자주, 종종, 의 형태의 예문이 없는 단어 형태의 우리가 단어장이라고 부르는 이 괴이한 물건은 오로지 GPS 시스템을 쓰는 한국에서만 가능합니다. DD 132, 37 이라고 쓴 거나 똑같아서요. 위도와 경도를 볼 수 있는 인공위성이 있어야 쓸모있는 데이터예요. 한국어를 제외한 모든 언어는 단어를 설명할 때 위도와 경도를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DD,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처럼 적어도 3문장은 필요하고 정말 최소한의 기능 단위가 2문장이에요. 원어민이 원어민한테 설명할 때도 4줄, 5줄로 설명하도록 되어 있는 단어를 단어 형태로 만들어서 외우는 것은 영어도 GPS 시스템을 쓸 거야. 언어 내비게이션이잖아. 라는 무의식적인 믿음에서 비롯된 건데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에서 한국어만 GPS를 써요. 위도경도 22,000개가 아니라 22만 개를 외워도 영어 실력은 자막 없이 영화를 보는 중급으로 진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매우 슬프게도 언어 시스템은 무의식에 세팅이 되어 있어서 우리 무의식은 한국어에서 되는 건데 영어에서 안 될 리가 없다고 네가 노력을 안 한 거라고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그래서 전에 산 새 책 같은 단어장이 있는데 영어 공부해야지 마음 먹으면 또 단어장부터 사요. 위도와 경도가 적혀있는 귀중한 데이터집을 한국에는 잃을 수가 없어요. 이를 되게 잘 보여주는 예도 영어 왜 배우냐고 했을 때 한국 사람만 하는 대답 중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처음 만나서 영어 왜 배우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외국 영화나 코미디를 볼 때 외국인들이 웃는 지점에서 웃고 싶어요. 저 사람들이 왜 웃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저도 같이 웃고 싶어요. 같은 식의 대답이 있어요. 이 대답에 깔려있는 전제는요. 저 미국인이 말한 저 단어가 위도와 경도가 맞을 거야. 근데 내 GPS가 위치 특정을 못하고 있으니까 내 GPS의 성능을 올려서 저 지점에 나도 도달하고 싶다. 또는 저 사람의 안내는 정확할 거야. 왜냐하면 저걸 듣고 웃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부족한 것은 내 GPS의 성능이다. 인데요. 외국어는 목적지 부근 50m에서 안내를 종료하니까 그때부터 스스로 목적지를 찾아가야 한다고 했었죠. 그 중에서 특히 영어는요. 50m가 아니라 목적지 부근 100m 앞에서 안내를 종료합니다. 저 사람들이 웃는 지점에서 나도 웃고 싶다가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지금 저 영어 사용자가 도착한 지점은요. 한국 GPS 내비게이션에서처럼 정확히 안내된 목적지가 아니라 100m 안에서 안내가 종료됐는데 저 사람이 그때부터 자기 발로 찾아가서 도착한 곳이기 때문에 저 사람과 같은 지점에 도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언어 실력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친분이고요. 사실 친하다고 해도 같은 곳에 도달한다고 보장할 수가 없어요. 미국 영화관은 떠들썩하게 영화를 보는 분위기가 있어서 웃고 싶으면 크게 웃어도 되거든요. 근데 원어민들이 정말 온갖 종류의 장면에서 웃음을 터뜨려요. 아, 저기까지 어떻게 찾아갔구나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지점도 있어요. 저 사람이 왜 저기서 웃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오기는 하는데 추측일 뿐이죠. 막상 영화관 나와서 야 저기서 왜 웃었냐 물어보면 되게 엉뚱한 이야기 하는 때가 많아요. 자, 이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한국어는 4대의 위성이 제공하는 GPS 내비게이션이라서 단어를 알면 의미와 감정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언어를 사용할 때 필요한 것은 정확한 분석 능력과 냉철한 마음이겠죠. 한국어 언어 활동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정말 필요한 딱 한 가지만을 꼽자면 정확한 위도와 경도의 좌표, 정확한 단어의 뜻을 알아야 돼요. 단어를 정확히 그리고 많이 알아야 언어를 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영어는요, 직접 데이터를 입력해서 만들고 수정하는 오프라인 내비게이션이라서 내비게이션이 목적지 100m 앞에서 종료돼요.
안내가 종료된 다음부터 목적지까지 내 힘으로 씩씩하게 찾아가야 하니까 언어를 사용할 때 필요한 것은 유연한 추측, 추리 능력, 모험심입니다. 셜록 홈즈예요. 영어 언어 활동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한 가지를 꼽자면 추측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처음 추측한 것이 맞는지 추가로 들어오는 정보를 바탕으로 계속 2차, 3차, 4차 보정 추측을 하는 지치지 않는 끊임없는 추측과 추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명쾌하고 시원하게 한 번에 끝나는 해석. 이건 영어 언어 활동이 아니에요. 자동차 경주 선수가 커브를 돌 때 핸들을 한 번에 꺾어서 커브를 도는 게 아니고 핸들을 짧게 나눠서 계속 돌리면서 커브를 돌거든요. 영어도 이것처럼 처음에 한 추측을 계속 보정해 가면서 옳은 방향으로 방향 조정을 계속 하는 것이 영어 언어 활동이에요. 그런데 절망스럽게도 영어를 배우고 싶은 한국인일 경우에는 매우 절망스럽게도 한국어 내비게이션의 측면으로는요. 문장을 읽고 추측으로 출발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한국어로 쉬운 한 문장을 읽었는데 내가 해석이나 독해가 아니고 추측을 하고 있으면 부모님, 선생님은 이 일을 어떻게 하나 하고 한숨을 쉬고요. 사회적으로는 웃긴 짤 생성에 기여하게 돼요. 출발하는 첫 추측도 이렇게 어려운데 연속해서 추측을 보정해가는 식의 언어 활동은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아서 아이가 하는 옹알이를 반드시 해석해내야만 하는 특수한 상황. 그것도 아이가 옹알이를 하는 그 시기에만 한정적으로 쓰이고 직장이나 학교에서는 이러한 연속 추측 활동을요 언어 활동이 아니고 술주정이나 잠꼬대로 분류하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가 인지가 되지 않은 상태로 한국어 내비게이션 쓰듯 영어 내비게이션을 써야지 라고 마음을 먹으면 들인 시간과 노력에 비례해서 억울함과 슬픔이 차곡차곡 쌓여요. 아무리 단어를 많이 알고 아무리 문법을 많이 공부해도요. 내비가 목적지 앞이 아닌 목적지 100m 부근에서 안내를 종료합니다. 이제 다음 영상에서 영어가 목적지 100m 앞에서 안내를 종료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목적지에 찾아가는지, 어떻게 해야 우리도 목적지에 찾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